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퍼스트 이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컨퍼런스 이후 이슈가 많은 한 해였던 만큼 많은 셀러분들을 만나고 고민을 듣고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규 셀러의 SP 광고 운영 전략 케이스와 나아가서 브랜드 오너의 광고 전략 케이스, 그리고 평소 셀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규 셀러의 SP 광고 운영 전략입니다. 아마존에 입점을 준비하고 계신 셀러부터 이제 막 런칭을 하신 셀러분들까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입점도 하고 리스팅도 했는데 광고는 꼭 해야 하는지,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셀러 센트럴을 처음 접하는 셀러분들인 만큼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랜드 A사 역시 리스팅을 하기 전부터 광고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런칭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내 제품이 아마존에서 검색해도 노출이 되지 않고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체감하시고 광고를 시작하셨습니다. 신규로 런칭을 한 제품인 만큼 제품 페이지 트래픽 확보와 아마존에서 우리 제품을 찾는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여 유입되는지 등의 키워드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 사항인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토 타겟팅을 통한 캠페인 활용, 두 번째, 입찰 설정을 통한 트래픽 확보, 세 번째, 게재 지면 입찰 전략을 통한 키워드 확보입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에는 자동 광고인 오토 타겟팅과 수동 광고인 매뉴얼 타겟팅이 있습니다. 자동 광고인 오토 타겟팅은 내가 리스팅을 한 상품에 기반해서 아마존이 키워드를 자동으로 매칭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제품 런칭 시 내 제품이 어떤 키워드와 연관성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오토 타겟팅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고, 자동으로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찾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시 운영돼야 되는 타겟팅입니다. 오토 타겟팅을 진행 시 가장 중요한 건 캠페인 및 그룹 생성입니다. 여러 제품을 하나의 캠페인, 하나의 그룹에 넣고 캠페인을 생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광고 그룹은 관련된 키워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비슷한 제품끼리 그룹을 형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캠페인 및 그룹 생성은 세분화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룹을 세분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예산을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은 캠페인 단위이기 때문에 내가 주력해야 될 상품이 있으신 경우 예산 분배를 위해 캠페인 또한 분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입찰 전략입니다. 입찰의 경우 고정 입찰과 자동형 입찰 방식이 있습니다. 고정 입찰의 경우 효율이 좋은 키워드가 명확하여 일정한 입찰가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추천드리기 때문에 신규 셀러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규 셀러의 경우 초기 충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업앤다운 입찰 방식 운영을 권장드립니다. 캠페인 생성 이후 원활한 노출이 발생되면 24시간 기준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오프된 캠페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권장사항에 따라 모든 캠페인에 대한 예산 증액 후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실 경우 효율이 좋은 캠페인 중심으로 예산을 증대하여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재 지면 입찰가 조정을 통한 키워드 수집 전략입니다. SP 광고는 아마존 내 검색 영역 상단 혹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노출이 됩니다. 초기 진행 시 상품 페이지 노출 비중이 높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키워드의 연관성을 알고 싶고 키워드 확보가 필요하다면 게재 지면 입찰가 조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런칭 후 오토 타겟팅을 활용한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캠페인과 그룹을 세분화하고 효율이 좋은 캠페인의 일예산을 확장. 두 번째, 초기 노출 확보를 위해 다이나믹 비딩 중 업앤다운을 사용. 세 번째, 키워드 확보를 위해 게재 지면 입찰가를 조정. 해당 셀러는 이 세 가지 액션만으로 런칭 시점 이후 내 제품 페이지와 연관성 있는 키워드의 볼륨이 500% 이상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구매 전환 키워드 역시 200%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키워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페이지 뷰 및 세션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연스럽게 아마존 랭킹 역시 상승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런칭 후 2개월가량 진행된 결과로 별도의 키워드 설정 없이 오토 타겟팅 캠페인 진행만으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셀러는 리스팅 작업,
ERP 신청 등 광고 운영을 위한 조건들을 갖추고 기본적인 오토 타겟팅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키워드를 수집하였습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후 스텝은 수동으로 진행되는 매뉴얼 타겟팅을 통해 최적화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오너의 광고 최적화 전략 케이스입니다. 브랜드 B사는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를 이미 진행 중인 브랜드 오너로 캠페인 최적화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 매뉴얼 타겟팅 캠페인을 최적화하고 두 번째,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활용하여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세 번째, 다양한 브랜딩 솔루션 활용하는 부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신규 런칭 케이스로 오토 타겟팅 캠페인 운영을 말씀드렸는데요. 충분한 노출과 키워드 확보가 되었다면 매뉴얼 캠페인 세팅을 통해 순차적으로 예산의 비중을 변경하며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 타겟팅은 내 상품과 연관된 검색어를 지속적으로 추출해주는 역할을 하고 매뉴얼 타겟팅은 효율이 좋은 키워드를 별도로 관리하고 성과를 기준으로 다양한 매치 타입을 활용하는 등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와 매뉴얼 타겟팅은 점차적으로 예산의 비중을 조정하며 상시 운영하는 부분으로 권장드립니다. 매뉴얼 타겟팅 캠페인의 최적화 전략입니다. 이미 오토 타겟팅을 통해 노출량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내 제품의 인지도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효율이 좋은 키워드를 선별하여 매뉴얼 타겟팅을 적용하고 브로드, 프리즈, 이그젝트 모든 매치 타입을 활용합니다. 일정 기간 운영 후 서치텀 리포트를 통해 키워드 성과를 분석합니다. 간혹 캠페인을 세팅하고 다소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 2주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브로드 프리즈 유형에서 발생된 효율이 좋은 키워드는 이그젝트 매치 타입으로 등록 후 입찰가를 별도 관리합니다. 반대로 효율이 낮은 키워드의 경우 입찰가를 낮추거나 오프 처리합니다. 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다양한 리포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프로덕트 리포트를 통해 캠페인 내 노출이 저조한 애신의 경우 별도 캠페인을 생성하여 추가 노출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매뉴얼 타겟팅 캠페인의 최적화 작업은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토 캠페인에서 어느 정도 효율이 나와 매뉴얼 타겟팅을 적용했는데 A 코스가 높다는 이유로 오토 타겟팅만 유지하시는 셀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내 제품에 맞는 키워드로 최적화를 진행하는 만큼 매뉴얼 캠페인의 A 코스는 점차적으로 낮아지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이에 따라 매뉴얼 캠페인 예산의 비중은 증가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키워드를 추출해주는 오토 타겟팅의 경우 A 코스는 다소 안정적인 지표를 보이지는 않지만 롱테일 키워드 발굴을 위해 적은 예산으로 유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활용한 전략입니다.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는 브랜드 오너만 진행할 수 있는 광고로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이는 신규 고객 확장, 신제품 홍보, 브랜딩 등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신제품을 노출할 수 있고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스토어로 유입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디오를 통해 브랜딩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스폰서드 프로덕트를 진행 중인 브랜드 오너시라면 브랜드 신규 고객 확장을 위해 스폰서드 브랜드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스폰서드 브랜드를 진행하며 우리는 U2 브랜드라는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U2 브랜드란 1년간 내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 중 신규 고객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우측의 데이터는 해당 셀러가 스폰서드 브랜드를 진행한 이후 신규 고객의 세일즈가 증가한 실제 사례입니다. 해당 셀러는 상세 페이지 내 영상 활용은 물론 바인 프로그램까지 브랜드 오너가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활용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서치텀 리포트를 통해 광고로 유입된 키워드 분석을 진행했다면 브랜드 오너의 경우 브랜드 대시보드를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추출하고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의 최적화 작업, 스폰서드 브랜드를 통한 신규 고객 확보, 마지막으로 다양한 브랜딩 솔루션을 활용한 해당 셀러는 페이지 뷰 상승은 물론 아마존 랭킹에 있어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최근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통해 브랜드 권한을 소유하신 셀러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브랜드 오너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마케팅 툴이 지속해서 런칭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권한을 가진 해당 셀러의 다음 단계는 오프 아마존을 통해 외부 트래픽을 확보하고 아마존 라이브, 아마존 DSP 등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셀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노출량을 증가시키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입찰가가 낮거나 유효한 키워드가 없어 노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 노출은 크게 적합성과 입찰가로 적용됩니다. 네, 키워드와 상품 간의 연관성, 카테고리, 리뷰, 가격 경쟁력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적합성이 낮은 신제품일 경우 입찰가가 동일한 경우에도 비교적으로 노출이 적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CTR 효율을 증가시키고 싶습니다. CTR이 낮다는 건 노출은 원활하나 광고를 클릭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관련성이 없는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 점검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점검하셔야 될 부분은 리스팅 경쟁력입니다. 키워드로 검색 시 보여지는 첫 번째 썸네일 이미지와 타이틀이 다른 제품 대비 경쟁력이 있는지 점검 후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A 코스를 낮추고 싶습니다. 단순히 A 코스를 낮추기 위해서 키워드의 효율에 따라 입찰가를 조정하는 등 액션을 취할 수는 있지만 A 코스를 기준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은 사실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제품의 카테고리, 마진, 신제품 여부, 예산 등에 따라 A 코스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비용 대비 아마존 전체 매출이 증가되는, 즉 로아스 부분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광고를 처음 시작하시는 셀러분들께서 예산의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데요. 이 또한 계정의 컨디션에 따라 상이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시간 타겟팅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음 광고를 시작하시는 만큼 충분한 예산으로 24시간 광고 노출을 하시라 권장드립니다. 다만 예산의 제약이 있으시다면 주력해야 하는 상품별로 1예산을 설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수는 많은데 1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모든 제품의 광고를 진행하기보다 주력해야 하는 제품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브랜드명 키워드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네, 경쟁사들이 우리 제품에 타겟팅을 하여 우리 브랜드를 검색하였는데 우리 브랜드 제품은 정작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어 전략의 목적으로 활용을 권장드립니다. 또 신제품 런칭 시에도 기존 고객을 통해 노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명 키워드는 사용하심이 좋습니다. 네, 아마존 내에서 스폰서드 프로덕트, 스폰서드 브랜드, 스토어 등 다양한 마케팅 툴을 사용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고객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오프 아마존을 통해 외부 트래픽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마존의 구매 전환 데이터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원하는 다양한 타겟팅을 활용해서 트래픽과 함께 세일즈를 증대할 수 있는 아마존 DSP를 진행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신규 셀러 그리고 브랜드 오너의 광고 최적화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존의 런칭 후 광고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이미 광고를 진행 중이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광고 솔루션을 활용함에 있어 기억하셔야 할 항목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라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